비가 내리던 그날 오후 저는 마침내 10년 동안 품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 오빠 친구로도 못 지낼까봐 무서워서 말 못했는데 나 오빠를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 이혼한 지 10년째 되는 아줌마가 남사친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요. 저는 지혜입니다. 올해 55이고요.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20년 넘게 함께 살던 남편과의 이혼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밤마다 울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나이는 40 중반이고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베란다 화분들 물 주는 시간, 주말에 동네 카페에서 책 읽는 시간들이 참 소중했거든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밤늦게까지 볼 수 있고 친구들과 수다 떨며 치킨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외로울 때도 많았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면 혼자 밥을 먹으면서 문득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죠. 그럴 때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제게는 한 가지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어요. 바로 태수라는 친구였죠. 태수 오빠는 저보다 3살 더 많은 남자분이신데 이혼 직후 우연히 알게 됐어요. 당시 제가 새로 이사한 동네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태수 씨는 정말 친절했어요. 이혼녀 혼자 살기 힘들 텐데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사업상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달려와 주시는 거예요. 이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화장실 전구가 나가서 깜깜해진 적이 있었어요. 키가 작은 저로서는 높은 곳에 있는 전구를 갈기가 쉽지 않았죠. 고민하다가 태수 오빠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30분도 안 돼서 전구 여러 개를 들고 달려오시더라고요. 그것도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에요. 그때부터 태수 오빠는 정말 친오빠처럼 저를 챙겨줬어요. 싱크대 막혔다 하면 뚫어주고 가스레인지 고장나면 고쳐주고 밤에 무서우면 언제든 전화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분이었어요. 저도 태수 오빠가 감기 걸렸을 때는 죽을 끓여다 드리고 명절 때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곤 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정말 편한 사이가 됐어요. 태수 오빠는 제게 그냥 공기 같은 존재였죠. 있으면 편안하고 없으면 허전한 그런 사람이요. 특별히 설레거나 떨리는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고 든든한 친구, 믿을 수 있는 오빠 같은 존재였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치킨 시켜놓고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태수 오빠도 이혼남이라 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이야기, 경제적 어려움 이야기, 때로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자연스럽게 나누었어요. 태수 오빠는 저보다 먼저 이혼하셨어요. 5년 정도 더 먼저요. 그래서 혼자 사는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셨고, 때로는 제가 이혼 후유증으로 힘들어할 때 위로도 해주셨어요. 반대로 태수 오빠가 외로워하실 때는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도 했고요. 저는 태수 오빠를 그냥 편한 동네 오빠, 믿을 만한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참 예측불허네요. 어느 날 갑자기 태수 오빠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치킨을 시켜놓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태수 오빠가 갑자기 수줍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친구 소개로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고 며칠 전에 첫 데이트를 했는데 느낌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치킨 다리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요. 그만 목에 걸려서 기침을 컥컥거리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태수 오빠가 놀라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수 오빠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20대 청년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운해지더라고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좋은 분을 만나셨다니 정말 잘 됐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했어요. 왜 나는 기분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한 친구가 멀어질까봐 서운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태수 오빠가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어요. 가끔 연락이 와도 전화 통화 중에 다른 전화가 왔다며 급하게 끊어버리곤 했어요. 아마 그 여자분에게서 온 전화였겠죠. 더 속상한 건 태수 오빠의 목소리 톤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는데 갑자기 조금 들뜬 목소리가 되더라고요. 마치 항상 어디론가 가야 할 사람처럼 바쁜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러면서도 태수 오빠는 자꾸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뭘 선물로 받으면 좋아하는지, 데이트 코스로 어디가 좋을지, 심지어는 첫 키스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최대한 밝게 대답해 줬어요. 꽃이 좋다고, 특히 장미보다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나 국화가 더 예쁘다고 했어요. 한강 공원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좋다고, 키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는 게 좋다고도 말해드렸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조언을 해주고 나면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태수 오빠를 다른 여자한테 넘겨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더군다나 태수 오빠가 연애 상담을 할 때마다 그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키가 크고 날씬하다, 목소리가 예쁘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괜히 제 자신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키도 작고 나이도 많고 웃을 때 보조개 대신 주름이 생기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 한숨만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수 오빠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젊어 보이는 여자분과 함께 찍은 셀카였는데요. 두 분 다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태수 오빠 얼굴에 떠있는 미소가 정말 환했어요. 그동안 저와 있을 때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갑자기 아파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꽉 쥐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제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친한 친구가 멀어지는 게 서운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진을 보고 나서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는 걸요. 제가 태수 오빠를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뒤 태수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많이 침울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급하게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만나서 보니까 태수 오빠 표정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 여자분과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이유였어요. 태수 오빠는 58, 그분은 48살이었거든요. 10살 차이였죠. 처음에는 나이가 문제 없다고 했던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태수 오빠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욕심을 너무 부렸나 보다고,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를 만나니까 더 외로워졌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 잘 됐다 하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태수 오빠가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태수 오빠의 슬픈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왜 안도감을 느끼는지 더 명확해졌어요.
저는 태수 오빠에게 나이가 뭐 대수냐고,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냐고, 오빠는 아직 젊고 멋있으니까 더 좋은 분을 만나실 수 있다고 위로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이제 태수 오빠가 다시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태수 오빠를 단순한 친구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55 된 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주름도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카락도 많아졌고 목 주변에는 잔주름들이 생겼고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설마 내가 태수 오빠를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요. 손자 손녀 볼 나이에 연애라니 창피하지도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수 오빠가 다른 여자와 만날 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바로 질투였더라고요. 그리고 태수 오빠가 상처받았을 때 느꼈던 그 마음도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더 깊은 감정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태수 오빠를 만날 때마다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기가 힘들어졌어요. 태수 오빠 얼굴을 보면 자꾸 의식이 되더라고요. 오빠의 웃는 모습, 말하는 모습, 심지어 맥주 마시는 모습까지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수 오빠가 요즘 이상하다고 무슨 일 있냐고 여러 번 물어봤지만 저는 별일 없다고 대답했어요. 피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태수 오빠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이 다 들켜버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태수 오빠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53살이라고 하니까 태수 오빠와는 5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한다니. 제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그분은 재혼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혼 경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다가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는 거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좋다고 정말 잘 됐다고 말했지만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말 태수 오빠를 사랑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사는 딸이었는데 요즘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딸이 워낙 눈치가 빨라서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챈 거예요. 결국 딸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엄마가 태수 삼촌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10년 동안 친구로만 지냈는데 갑자기 이런 감정이 생겨서 당황스럽다고,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거 당연한 건데 왜 창피해 하냐고, 엄마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요. 엄마 아직 젊다고, 요즘 50대는 진짜 젊다고, 그리고 태수 삼촌도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데요.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 태수 삼촌 같은 분이 엄마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거든요. 딸의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요. 혹시 태수 오빠에게 제 마음을 털어놨다가 지금의 관계마저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컸거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태수 오빠가 또 연애에 실패한 거예요. 이번엔 그 여자분이 태수 오빠에게서 전 여자친구 냄새가 난다고,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태수 오빠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다는 거였어요.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태수 오빠는 첫 번째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태수 오빠도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요. 저는 태수 오빠에게 그분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오빠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때 태수 오빠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은 핑계였다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서 만약에 자기 마음을 말했다가 지금의 관계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잊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순간 제가 확신했어요. 태수 오빠가 말하는 그 사람이 저라는 걸요. 태수 오빠의 눈빛이, 목소리가, 모든 게 그걸 말하고 있었어요. 저도 태수 오빠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저도 요즘 이상하다고, 오빠가 다른 여자분들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처음에는 친구가 멀어질까봐 서운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급하게 근처 건물 처마 밑으로 피했는데요. 둘 다 비에 조금씩 젖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태수 오빠에게 저도 모르게 오빠를 사랑하게 된 것 같다고 고백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55 된 중년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태수 오빠가 우산을 떨어뜨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바보라고, 자기는 제가 자기를 친구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던 거라고 말했어요. 자기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비에 젖은 채로 저를 꽉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비 내리는 길거리에서 50 넘은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요. 20대의 사랑, 30대의 사랑과는 또 다르지만 50대의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태수 오빠와 저는 연인으로 만나고 있어요. 10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이라서 더욱 편안하고 좋아요. 서로의 장점도 단점도 다 알고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거든요.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또 다른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아직도 가끔은 부끄러워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그리고 연인으로 만난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랑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야. 그 나이에도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이 50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설레고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요즘 태수 오빠와 저는 젊은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해요. 손잡고 한강공원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요. 가끔 젊은 연인들이 저희를 보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행복해져요. 아마 저렇게 오래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우리 나이에 손잡고 다니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부러워하는 시선들이 더 많았어요. 어느 날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젊은 커플이 저희를 보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후반기에 찾아온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정말 달라요. 더욱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해요.
이제는 숨기거나 꾸밀 필요가 없거든요. 서로의 과거도 다 알고 있고 현재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썼잖아요. 화장 안 한 모습은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트림이라도 할까봐 데이트 때는 탄산 음료도 안 마셨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태수 오빠는 제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편안함이 더 좋아요. 화장 안 한 맨 얼굴로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아플 때는 솔직하게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둘 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어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제 딸은 적극적으로 찬성해주지만 태수 오빠 아들은 처음에 좀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버지 나이에 연애를 하신다고요?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수 오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점점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복잡해요. 우리 나이에 결혼을 한다면 재산 문제나 상속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태수 오빠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이제 얼마나 더 살겠어?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자. 처음에는 그런 말이 조금 서글프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더욱 소중하게, 더욱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무엇보다 좋은 건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외로움이었거든요. 아무리 친구들이 많아도 아무리 취미 활동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외로움이 있었어요. 특히 밤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가 밤에 혼자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오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물론 매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나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어요. 50대든 60대든 심지어 70대든 사랑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한번 용기 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막상 시작해보니까 걱정들이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생각만큼 저희에게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응원해주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생이 한 번뿐인데 왜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해요? 저는 이제 태수 오빠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려고 해요. 55의 나이에 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니까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요. 혹시 결혼까지 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연인 관계로 계속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의 경험담들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사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가슴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